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 녹음해 두었던 그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바로 백화원 초대소, 즉 문재인 대통령이 묵었던 백화원 초대소에서 터진 극대형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는 바로 70년도 초에 김일성 주석군과 함께 건설된 것이 백화원 초대소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기에는 외국 귀빈들이 오면 들어가는 숙소는 있었습니다. 이 숙소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한 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궁전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대규모로 확장된 것입니다. 저는 86년도에 이 백화원 초대소에 직접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석궁에 근무하면서도 한두 차례 가보았지만 제가 깊숙이 이 백화원 초대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1986년 통일전선사업부 제4국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당시 동독사회당 당수를 북한에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조선사회민주당 이름으로 초청을 하였는데, 이 조선사회민주당은 바로 통일전선사업부 직속기관입니다. 당시 통일전선사업부 부부장이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통일전선사업부 사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타이당 당수가 순안 평양 비행장에 올 때부터 용접하여 백화원 초대소에 안내할 때까지 제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선사회민주당 부위원장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초청하는 외국 귀빈에 대해서도 이 초대소에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초대소 안은 상당히 규모가 방대합니다. 아마 평양시에서 살았던 사람들, 특히 옥류관에 갔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 백화원 초대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옥류관을 지나서 모란봉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은 위수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은 있지만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모란봉 경기장, 김일성 경기장이 있는 그 모란봉 뒤쪽을 모두 백화원 초대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류관 다음부터 김일성 주석궁이 있는, 즉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가 있는 대동강변을 따르는 수십만 평이 모두 백화원 초대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는 김일성 주석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원 초대소의 수십만 평의 이 백화원 초대소에는 귀빈 숙소들이 수십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들 수 있는 숙소가 있고 귀빈이 들 수 있는 숙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94년 7월 12일 날 열리게 되어 있었던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마 이 백화원 초대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두가 이 백화원 초대소의 숙소를 정할 만큼 상당히 규모가 있고 북한에서 최고로 잘 꾸려진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백화원 초대소는 호위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우리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 즉 주석궁 격리부는 물자는 대주어도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백화원 초대소는 호위사령부에서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 자체를 호위사령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호위사령부에는 행사부와 공급부가 있는데 이 행사부와 공급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궁 격리부에서도 직접 물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을 호위사령부 공급부에 이관하면 그 공급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 초대소에 공급하는 체계인 것입니다. 특히 백화원 초대소 소장은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백화원 초대소 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놔하면 그만큼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1호 행사가 항상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김모 중장 바로 체포되어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2019년 2월 일간 신문들에서 잠깐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백화원 초대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초대소 소장을 비롯한 호위사령부 장군들이 외화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첩보는 북한 백화원 초대소의 내부 규정을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위사령부 초대소 소장은 리모델링 하는데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와 경영을 맡고 있고 김종일 관저나 그리고 조선노동당 김종일 집무실 그리고 주석궁 초대소라고 불리는 이 특각들을 건설하고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는 건설 집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건설 집단이 바로 공병 제1여단 박두익 중장이 여단장으로 있는 바로 공병 제1여단이었습니다. 명칭은 조선노동당 제216국으로 바뀌었지만 군사적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단은 직접 김정은의 직접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조영원이 제1부부장으로 있을 때 조영원의 직접 지시를 받는 부서가 바로 216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설 집단인 것입니다. 백화원 초대소 소장은 돈을 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긴급 체포되어 숙청당하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격 숙청하고 없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리고 초대소 소장을 공개 총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백화원 초대소 소장뿐만 아니라 바로 호위사령부 정치국 위원도 함께 숙청되었습니다. 이렇게 호위사령부 내에서 그것도 김정은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대에서 엄청난 숙청이 있었다는 것은 소소한 외화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처형당했을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 녹음해 두었던 그 테이프를 외부로 유출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긴급 체포되어 숙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을 김정은이 살려둘 리는 없습니다. 아마 공개 총살이 아닌 비공개로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테이프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호위사령부 정치위원과 그리고 김정은이 가장 신임했던 백화원 초대소 소장, 호위사령부 중장을 함께 숙청하고 총살했을까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북한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런 소식을 보내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9.19 정상회담 이후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는 뭔가 큰 것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도 기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처형했다면 지금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 문제를 다시 북한에서 대두시키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은 마지막으로 문재인에게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또다시 CVID와 같은 즉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천명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에 기댈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백화원 초대소 중장 이야기가 다시 북한에서 터져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만에 하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때 녹취 파일이나 아니면 백화원 초대소에서 단독 정상회담 때 이야기됐던 녹취 파일이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의도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진행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비밀 회담 내용을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